기준이 필요하신가요? 매일경제에는 흥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MBN골드 조기준, 김은태 매니저와 5자 공략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현구간 시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고 또 엔캐리 청산 우려 또한 진정이 되면서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이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각각 1.47%, 코스닥 2.84%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전장 코스피 흐름부터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견고하게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2,600선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전선 업종이 업종별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시총 상위 기업들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상승 탄력을 냈던 조선 기업들, 그 안에서 HD 현대 그룹주들이 좀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코스닥의 흐름은 어떨까요? 코스닥 최근 코스피 대비 선방하는 모습이 며칠 동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2.88% 상승폭을 더 키웠고요. 그룹주를 필두로 오늘 2차 전지 기업들이 시총 상위단 안에서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고 또 오늘 정부가 상한가를 기록한 기업들 소식 전했습니다. 정부가 12년 만에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밝히자 그린벨트 관련주 일제히 상한가 기록했고요. 건설주도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자, 현구간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안에서 개인 홀로 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부터 좀 자세하게 짚어보자면 최근 6거래일 동안 개인만이 사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하는 모습이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살펴볼까요? 오늘 장 초반에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했고요. 그리고 기관이 10시 구간쯤에 눈치를 보다가 매수에 힘을 보태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더 상승 탄력 키워가고 있는데요. 오늘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를 가장 많이 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현구간 시황 체크해봤고요. 좀 더 심도 있는 전략, 김은태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 나눠보시죠. 네, 상승하는 종목 수가 더 지배적이기도 하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도 좀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고점보다는 좀 둔화된 모습도 있지만 그래도 1% 그리고 코스닥은 3% 가까운 상승을 유지해주고 있어요. 남은 오후장에도 이 강세장 기대해도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MBN골드 김은태 조기준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이면서 다음 주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거둘 거고요. 다음 주도 저희가 대비를 좀 해볼게요. 시장 전략, 다음 주 내용부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두 분은 다음 주에 대해서 이렇게 전략을 주셨어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공포를 극복했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상승장 편승이라는 코멘트를 주셨고요. 흥태 매니저님은 테마주라고 좀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주셨어요. 근데 매니저님, 네. 테마주가 다음 주에 오른다면 네. 기존의 주도주는요? 저희가 반도체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고 네. 2차 전지도 사실은 오랫동안 기다린 분들이 이 상승을 좀 누리고 싶을 거거든요. 이게 오해가 소재가 있는데 주도주는 그대로 주도주 갈 거고요. 주도주 플러스 테마주도 또 강세적으로 움직일 편나누기가 거다.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주도주가 당연히 가야지만 이제 테마주가 강세로 오는 거고요. 어제 이제 미국에 있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 하회하면서 어느 정도에 대한 악재를 좀 해소하는 분위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좀 올라오고 또 그래서 그만큼 또 국내 증시도 반발 열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외국인들에 대한 자금 유입이 아직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끌어당겨 나는 것보다는 일단은 뭐 반발 매수세에 대한 움직임들로 인해서 오늘 그동안에 눌러놨던 거에 대한 흐름들로 그 안에서 시장 안에서 자금력들이 움직이다 보니까는 뭐 전반적인 흐름에서 전부 다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이 이제 8월 달 2분기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중반이 가고 있는데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한 실적들이 대부분에 있는 대형주들에 대한 실적들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적이 강한 종목들은 많이 주가를 끌어당기고 있는 모습이고 또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오히려 주가를 좀 내려가는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다음 주도 어느 정도에 대한 실적이 다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이 8월 29일이나 31일까지는 마무리 져 있겠지만은 그 전까지에 대한 실적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의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치로는 실적 말고는 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주도주가 시장을 좀 장악하면서 올라와야 조정이 되겠지만은 그게 만약에 주도주가 부재가 된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을 거고 또 트럼프와 해리스에 대한 이런 대선 관련된
관련 트레이더 관련된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역시나 엔캐리에 대한 반사이익 수혜를 받는 종목들. 또 최근 들어서 코로나19가 확진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테마종 업종들이 시장을 계속적으로 누비고 있을 때 오늘 시장은 좀 조정을 금요일이라서 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다음 주부터는 이런 단기성 테마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또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물론 주도주 업종들이 가면서 테마들도 움직였지만 사실 이런 테마들은 시장이 안 좋았을 때 많이도 움직였는데 시장이 좋을 때도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런 테마들도 가볍게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테마주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셨길래 네. 혹시 다음 주 시장 좀 부진하면서 테마주만 오르는 그런 장을 좀 상상했어요. 네, 맞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도주도 오르고 테마주까지 오르는 그런 나름 우호적인 그런 시장을 흥태 매니저님이 예상하고 계십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관망이었지만 다음 주에는 좀 도전해볼 만할 것 같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꾸준히 긍정 에너지를 남겨주셨는데 상승장에 좀 편승을 하자라고 주셨어요. 이번에 상승을 좀 본격적인 상승으로 봐도 될까요? 또 원래 이제 시장에 이제 그 서킷 브레이크가 나오고 그러면서 바로 반등을 못 하는 게 보면 이제 그 담보 부족에 대해서 반대 매매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제까지도 반대 매매 물량이 아침에 출회됐는데 이제 이거를 소화하는 과정이 오늘 아침에 보면 반대 매매 물량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그 소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게 이제 마지막 끝물 거의 70-80%의 물량을 소화했고 엔화가 이제 140엔대를 깨지 않고 지금 이제 147엔대 올라간다고 하면은 앵고 현상도 이제 어느 정도 소화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동안 최근에 시장에서 하락했던 갭에 대해서 코스피가 이제 2680선에서 하락했고 코스닥이 780선에서 하락을 했는데 갭 메꾸려고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닥은 뭐 거의 조금만 더 올라가면 갭을 메꿀 것 같고요. 코스피도 2680까지 상승이 가능하다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선물을 외국인들이 2, 3만 개씩 계속 팔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익을 많이 냈고 파생 상품 옵션으로 해서 뭐 3천억씩 수익이 났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들이 이제 항복,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다음 주에 남아 있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 하마스와 이란과 더불어 이제 이스라엘과 더불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마지막에 있는 시장의 악재인데 별게 없다라고 하면 점진적으로 날짜가 지날수록 그 악재는 좀 더 약화될 거고요. 그래서 시장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대해서 우호적인 마음으로 주말을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강한 섹터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풀어봐야 될까요? 가장 탄력이 좋은 테마가 바로 전선입니다. 흥태 매니저님이 좋아하는 섹터기도 해요. 저희가 수익의 맛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답변 볼까요? 전선주 또 달릴지 궁금한데 흥태 매니저님은 관심 지속된다. 조기준 매니저님은 개별 재료라는 코멘트를 좀 제한적인 이야기를 주셨어요. 약간 다른 방향일까 싶은데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전선에 대한 움직임들은 지난 상반기에 많이도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뭐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라고도 네.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아직 그 후반전이 저는 시작됐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은 또 그동안에 또 안 간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테마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대장주들이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후속주들도 올라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뭐 변압기 수요는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이미 한번 2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변압기에 대한 이제 그런 모멘텀이라든지 기대감들은 이미 선반영도 되어 있지만 그만큼에 대해서도 인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실적을 바탕으로서 보여줬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3분기 실적도 꾸준하게 잘 나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전력들에 대한 소모량들이 증가되고 있고 이제 계절성 요인이 아직도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전력 부족 현상들로 인해서 역시나 이 전력기기에 대한 반사익 수익을 거둘 수도 있고요. 전선 케이블도 마찬가지로 이런 해상 케이블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뭐 대한전선이라든지 LX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풍력 개발에서 이제 해상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풍력에 대한 신재생 업종들이 올라온다라고는 어차피 지상까지 끌어와야 되는 해상 케이블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그런 섹터로서 또 한번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다 보이니까요. 양각 구도에서도 어느 정도의 수혜를 둘 다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조정을 받는 기간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저는 뭐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가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지금 저점에서 충분히 뭐 과감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하는 자리가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공격적인 패턴으로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간 조정 지나고 분명히 매수 타이밍과 함께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발견할 수 있다. 전선주 전체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였고요. 기준 매니저님은 개별 재료, LS 에코에너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죠? 베트남 전력공사에 대규모 공급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장중에 급등했다가 지금은 좀
반납을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강세네요. 이제 LS 에코에너지가 기본적으로 LS 전선 베트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선 네. 아시아에서 이제 에코에너지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름을 좀 에코에너지로 바꾸면서 한번 큰 시세가 났고 이제 그 시세가 더블 이상 나면서 이제 수익을 내줬다가 지금 현재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오름폭만큼 하락을 했는데 오늘 이제 2,000kg를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2,000kg 공급을 하면서 올랐는데 아직까지는 LS 전선 아시아가 그렇게 실적이 서프라이즈하지는 못합니다. 이제 정기적으로 조금 올라가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베트남이 계속적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러면서 공장이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성장성이 있지만 너무 급등했다가 이제 조정 거쳤고 지금 현재 그런 뉴스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전설을 끌고 갈 만큼 그렇게 올라가지는 못할 거고 LS도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LS 전력과 관련해서 지금 LS 그룹도 한 차례 상승과 조정이 거쳤다면 다시 상장하려면 좀 기간 조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기간 조정 후에 한번 다시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선주까지 오전장을 뜨겁게 달군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리뷰 도와드릴게요. 김흥태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 열어보겠습니다. 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46%의 수익을 기록하면서 결국 9,800원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네. 저도 많은 의류 브랜드 중에서 여기 의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잭스미스요. 네,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또 레깅스를 굉장히 좀 네. 선호하는데 아무튼 간에 이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부터 상한가를 안착을 했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내일 아침 초가에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좀 챙기세요라고 했는데 너무 세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조만간이면 12,000원도 찍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오늘은 또 12,000원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는 일단 수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매도 청산을 해서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으로 보면 저는 아직도 변함이 없고요. 일단 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강신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뭐 수익권이니까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좀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이미 한번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언정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은 이게 길게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이미 한번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수익을 실현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어차피 뭐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서 리뷰를 잠깐 간략하게 하시면 여기서 이제 11,000원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11,000원이 깨지면은 전부 다 이제 수익 청산해가지고 포트에서 아웃시키면 좋겠고요.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46%의 수익인데요. 사람 심리가 46%지만 더 받아갈 수도 있었는데라는 아쉬움이 있을 것 같긴 네. 해요. 근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목표 주가 도달, 내가 얻은 수익 이 부분을 또 챙기면서 다른 종목에 대한 기대감도 더 가져가는 방법 좋을 것 같습니다. 성광밴드도 한번 볼까요? 16,000원 역시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후속 전략은요? 네, 성황밴드도 뭐 대왕거래 프로젝트 관련된 수혜주지만 실적이 또 발표가 됐죠. 네. 그것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도 오늘 장중에 급등했는데 역시나 앞서 소개했던 이제 그런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이제 어저께 또 CS 윈드 같은 이제 실적이 발표한 종목들은 이게 실적으로서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물론 그 기대감으로서 미리 선반영해서 올렸다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지금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부터 한번 올려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광밴드도 16,000원에서는 이미 한번 수익 실현하시는 거를 좀 권유해드리고 만약에 나는 좀 대왕거래 프로젝트하고 좀 연관돼 더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이라면은 아직 15,000원에 대한 박스권 상단을 이탈하지 않았으니까요. 15,000원까지만 지지 라인에 받쳐주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대왕거래 프로젝트로 다시 한번 재편입하신다면은 그 점을 이용해서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는 조기준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도 리뷰하면서 후속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노팀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저희가 편입한 지 약 3거래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36%의 수익입니다. 간략하게만 코멘트 들어볼게요. 네, EV 관련해서 지금 배터리 방폭 관련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정부 회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제 어떤 제의가 나올 텐데 결국에는 이제 많은 포비아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안정적으로 해서 강제 인증제를 할 거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천도시에서 15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열 패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 수요는 충분할 거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나노팀 꾸준히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보유하자 나노팀. 하이젠 R&M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이 종목도 저희가 편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15,000원 목표가 달성했는데 혹시 뭐 2차로 저희가 더 높여가도 될까요? 이게 이제 15,000원 목표가 달성했는데 지금 이게 뭐 갑자기 순간적으로
확률로 뭐 60%, 70%까지 나왔는데 이게 네. LG 오티스에서 이제 모터 사업부를 산업용 모터를 인수해서 이제 2007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게 갑자기 이제 그 이스라엘 로켓 관련해서 올라왔다가 이번에 어제는 보면은 이제 그 현대차에서 이제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서 이제 그와 관련된 모터 사업을 하고 있다. 인증 관련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젠에름이 올라갔는데 일단 15,000원 돌파 축하드리고요. 17,000원까지 2차 목표가 한번 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7,000원 2차 목표가 기억하겠습니다. 시프트업도 한번 가볼게요. 8월 2일에 편입한 이후 15%의 수익률 기록 중입니다. 최근의 흐름이 꽤 좋네요, 시프트업. 지금 근데 이게 이제 29일 날 한 달짜리 물량 65만 주가 있거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6개월짜리 물량밖에 없는데 나올 물량이 있는데 그거 나오는 거 치고도 지금 현재 연기금이 230만 주나 샀다라는 건 쉬지 않고 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NC소프트에서 이제 개발자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인데 그만큼 실력이 2023년에도 이제 매출액 1,100억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게 아닌가. 게임 관련해서 2위 업체 확고하게 하고 있고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8만 원 목표가 오늘 잠깐 모자랐는데 그건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홀딩 전략 계속 유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AMG도 엔터도 봐주실 텐데요. 이 종목도 오늘 5% 넘게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추핑 그 덕이라고 봐도 되겠죠? 뭐 이 관련해서 다른 종목 안 가는데 유일하게 혼자서 네. 좀 슬슬 올라가고 있는 시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영화관에서 1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도 지금 상영을 할 거니까 그와 관련해서 추가 모멘텀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0% 수익률을 육박하고 있는 쌈지엔터까지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고 목표가 계속 도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저희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종목 볼게요. 첫 번째 공략주입니다. 김은태 메이저님은 모나리자를 편입하고요. 조기준 메이저님은 SK 이터닉스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각각 섹터가 극명하게 나뉘어서 매력도 그만큼 다를 것 같은데 모나리자 한번 볼까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떤 네. 연관성이 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과거에 모나리자가 마스크 판매 때문에 네.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만큼 또 위험성이 또 커지고 있다. 고위험군으로도 분류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된 진단 키트 업종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단 키트들이 강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과거에 올라왔었던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까지도 어제까지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이는데 오늘 워낙에 또 지수가 상승장으로 이루다 보니까는 그동안 올라왔던 종목들이 좀 조정을 나오는 모습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낙폭이 크게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고 있는 모습이고 거래가 조금 안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단키트에 대해서 어느 한 CU 편의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8월 달에 대해서 매출액을 확인해 본 결과 전달 대비해서 지금 8월 1일부터 5일까지 판매량에 대한 진단키트 수가 전월 달 대비해서 800%가 넘는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정도 팔릴 것까지는 몰랐습니다만은 네.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진단키트가 그 정도로 팔린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마스크도 전월 달 대비해서 24%가 넘게 팔리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지난 4년 전에를 다시 한번 기록했을 때 진단키트 팔리고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올라왔을 때 마스크와 손소독제도 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나리자라든지 뭐 깨끗한 나라나 이런 종목들에 대해 한번 수급을 받을 것으로 보시는데 마찬가지로 3거래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은 앞으로 또 한번 다음 주면은 주말도 있을 거고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되면은 다시 한번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가 편입, 매수 편입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3,700원까지 짧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700원 잡고요. 손절가에는 3,1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 모나리자였습니다. 목표가 3,700원, 손절 라인 3,100원 기억해 보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의 SK 이터닉스도 모멘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AI가 성장하면서 연료 전지도 같이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AI 버블 이슈가 있는데 SK 이터닉스 같이 혹시 부담이 있는 건 아닐까요? 뭐 AI 버블이 있든 뭐든 뭐 전기는 필요한 거니까 지금 네. 현재 이제 AI의 수요에 의한 전기 말고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최근에 트럼프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해리스가 뭐 지지율이 역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K 디스커버리가 이제 53% 가지고 있는 SK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료전지 사업과 육상풍력, 그다음에 해상풍력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칠곡과 더불어 이제 국내 이제 육상풍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발전 관련해서는 이제 뭐 1,500억
1,500억 이제 하반기 연료 관련해서 이제 육상폭력도 1,500억 정도 실적이 나오고 있고 내년 초에도 1,000억 정도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실적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크게 보는 건 저는 신한우위에 관해서 해상폭력이 이제 곧 올해 2025년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제 신한우위 매출이 나오는데 2조 5천억 정도의 규모고요. 그다음 여기에 1조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동사가 1조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해리스 관련해서 미국 관련해서 지금 SK와 함께 미국 텍사스 ESS 발전 단지를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 트레이딩 관련해서 매출이 전력 트레이딩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잡힐 거다라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미국과 한국과 해상풍력, 육상풍력 더불어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SK 이터닉스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잡고 가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17,000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종목 모나리자와 SK 이터닉스 첫 번째 공략주로 확인해봤습니다. 바로 두 번째 공략주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섹터에서 종목이 공개됐을까요? 바로 보시죠. 대왕물에 관련해서 GS 글로벌 편입하고요.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바디텍 매도도 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두 기업 모두 공통점은 실적이 발표가 됐다라는 거예요. GS 글로벌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23%나 네. 넘게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좀 부각이 받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지난 GS가 이제 대왕거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이제 GS 글로벌이 대신해서 수혜를 받을 거라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8월 달이 또 시작되는 시점에서 정부에서 또 한번 이런 시추 관련된 사업 일단은 일정 부분에서 정해줬고 어느 지역을 하겠다라는 건데 거기에 세부안으로서 어떤 기업들이 더 참여할 것인지를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이미 한번 그 대왕거래 프로젝트를 참여를 하면서 같이 통일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대왕거래에 대한 일정 부분이라든지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거라 보이니까요. 가볍게 한번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강밴드가 올라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GS 글로벌도 같이 후속주로서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단기적으로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가 매수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4,000원,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3,2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조기준 매니저님이 편입한 바디텍 매도도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관련한 내용으로는 앞서 흥태 매니저님이 모나리자를 1차적으로 편입을 주셨거든요. 바디텍 매도도 코로나 관련 기대감이 있고요. 특히나 실제 수혜주로서 옥석 가리기를 했는데 그 안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뭐 코로나가 지금 확산세 속에서 이제 진단키트주들이 상황을 치는데 실제적으로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과거에 이제 핫했다고 거래가 많이 됐기 때문에 또 거래량에 의해서 수급이 쏠리면서 올라가는데 바디텍 매트는 이제 그만큼 이제 핫하지는 않지만 좋은 기업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요게 면역 형광 기술을 이용해서 2분에서 15분 내에 이제 신속 질환 진단 관련 기기와 진단 카트리지를 이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아닌 상황에서 2분기 실적이 오늘 방금 나왔더라고요. 92억 정도 2분기 영업이익이 네. 나왔는데 이게 전분기 대비 57% 늘었고 매출액도 10% 정도 늘어났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 증가. 올해 지금 1,5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360억 정도 예상하는데 뭐 400억을 가는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커진 다음에 더 확산된다면 이제 400억이 넘어서지 않을까. 다른 기본 관련해서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은 다 적자였는데 이게 이제 왜 흑자가 났냐면 코로나 진단키트 외에도 감염성, 당뇨 질환, 암, 호르몬 70여개 질환 관련해서 이제 진단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하게 120개국의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이게 지금 현재 매출이 이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 당뇨 진단 키트를 이제 하반기에 공급을 시작한다라는 모멘텀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그 지난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보면 기관들이 꾸준히 사모펀드부터 시작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 외국인들도 이제 2.34%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서 지금 현재 유럽에 71억, 뭐 아시아 60억, 그다음에 중남미 그래서 한 기업에 한 나라에 이제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고르게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지금 현재 매수를 하신다면 현재까지도 매수하시고 목표가 25,00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5,000원입니다. 네, 좋습니다. 바디텍 매드였습니다. 최근에 리포트 나온 거 보니까 유한타증권에서 반려동물 시장과 중국 진출로 성장 모멘텀도 굉장히 크다.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한 내용도 들어봤고요. 여러 모멘텀들을 봤지만 반려동물 시장까지도 선점하고 있다는 내용 체크해봤습니다.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5,000원 기억해 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각각 두 종목씩 4개의 종목을 편입했는데요.
김흥태 매니저님은 모나리자와 GS 글로벌을,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님은 SK 이터닉스와 바디텍 매드였습니다. 자,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 그리고 여러 통로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흥태 매니저님은 주말에 어떤 통로 이용할까요? 네, 주말에 네이텍 녹색 밴드로 찾아주시면은요, 제가 주말간에 이제 아무래도 너튜브를 통해서 무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어제 방송에서 언급해드렸던 블루엠텍이 오늘 뭐 18,000원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주말간에 푹 쉬시고 주말에 제가 이제 너튜브를 통해서 무료 방송간에는 다음 주 시장 전략에 대해서 또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들 찾아주시고 자세한 링크랑 시간 계획은 네이텍 녹색 밴드에서 김흥태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거기에다가 게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엠텍 언제 공개하셨어요? 어디서? 저희 어제 공개했고 이 방송에서 지난 7월 5일인가 그때 매수했죠. 무방에서도 한 번 더 이야기 네, 주신 그렇죠. 거예요. 저희가 이 생방송으로도 여러 문자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지만 무료 방송에서 공개되는 종목이 이렇게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하루 만에 급등하고 있다니까 주말 사이에도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는지 잘 참고해 주시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오늘 무방이 3시 50분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주제는요? 오늘 3시 50분에 돼 있는데 제가 이제 내일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2시부터 5시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무료 방송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3시 50분에 하긴 하는데 저의 자료를 하다 보실 분들은 이제 녹색 밴드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텔레그램에서도 이제 오늘 보면 다운 넥스뷰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사뿐만 아니라 참고하실 이런 종목들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3시 50분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보시면 뭐 오늘 급등했던 다운 넥스뷰 그다음에 나노팀 그 외의 종목들에 대해서 종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내일은 전체 시황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3시 50분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 고생 많으셨죠. 그래도 오늘 코스피의 1.4% 상승, 코스닥의 2.8% 상승을 현구간 보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매일경제가 꽉 찬 정보로 함께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